저번 주 영상에서 템포 3시간이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입문자나 초급자 분들은 2시간 존투 무정차를 하시면 되고, 처음에는 파워미터보다는 그 심박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인 최대 심박을 알아야 하고, 거기에 65% 강도에서 한 70% 강도로 2시간 정도를 타보신 다음에, 운동은 항상 점진적이니까 계속 더 퍼센테이지를, 더 평균 심박대를 높여가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훈련이 잘 돼 있는 MCT 선수라고 하면 템포로 3시간을 이제 무정차로 페이스 맞춰서 한번 타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만킬로 박순호입니다. 오늘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그 파워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를 잘 알게 되면 본인의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딩 시 내가 유리한 구간을 좀 더 돋보이게 잘 탈 수 있고, 못하는 구간을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워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커브는 이런 그래프인데, 세로는 와트 단위고 가로는 시간 단위를 표시하게 되고, 모든 시간은 표시되지 않고 1초, 5초, 15초, 5분, 20분, 1시간 이렇게 몇몇 주어진 시간대만 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간들의 파워는 레이스나 라이딩 기량에서 중요한 비교되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 커브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나 라이딩을 하면 그 라이딩 시간 동안 가장 높은 1초 파워도 있을 것이고, 연속된 15초, 연속된 1분, 5분 데이터들이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 시간대 단위마다 가장 높은 평균 값을 찾아내서 보통은 몇 초, 몇 분 평균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시간을 붙여서 15초 파워, 5분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라이딩들에서 계산한 시간 평균 파워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라이딩들의 파워 데이터들을 3개월이나 1년 동안 합산해서 가장 높은 시간대의 파워를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럼 그 시간대별 파워 데이터들을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점들을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파워 커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파워 커브는 잘만 이해하면 파워 데이터 분석 도구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이것만 잘 알아도 재밌는 정보들이 많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파워 커브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특정한 시간대에서 주어진 파워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타임 트라이얼 같은 처리 경기나 이 파워 커브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냐에 따라서 페이스 관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동호인들은 스트라바 구간 PR 찍기 레이스 중간에 특정한 어필이 있다면 비슷한 시간대 동안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파워를 알아야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고, 이를 전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데서 나아가면 짧은 시간대, 즉 커브의 앞쪽 파워가 강한지 아니면 커브의 후반대 혹은 커브의 중간대가 강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신의 타입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앞쪽 부분이 강하면 스프린터 타입이고, 뒤쪽 부분이 강하면 타임 트라이얼 타입이고, 중간 부분이 강하다라고 하면 올라운더 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라이더 타입은 파워 커브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면 그 빨간색의 스프린터 파워는 1분 안쪽 가장 높은 파워를 내고, 파란색의 올라운더 2분과 10분 가장 높은 파워를 낸 사람과, 그리고 녹색 타임 트라이얼 리스트의 10분 이후에 시간대에 가장 높은 파워를 냅니다. 보통은 이렇게 앞단이 강한 사람, 뒷단이 강한 사람, 그리고 중간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체중과 역할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있고요. 프로 선수들은 이런 파워 커브의 특징대로 특정 레이스에 자신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른 정보들은 파워 커브에 표시하면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데, WKO 같은 프로그램들에서는 이렇게 파워 커브에서 FTP나 그 유산소, 무산소 등에 대한 차트를 추가하며 좀 더 쉽게 본인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고, 지난번 영상에 다뤘던 세븐존을 적용하면 이렇게 인터벌을 할 수 있는 길이와 파워를 대조할 수 있고요. 또 AWC 또는 FRC라는 무산소 용량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유산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파워지만 무산소 파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배터리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파워 커브를 통해서 Anaerobic Work Capacity, WKO에서는 Functional Reserve Capacity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FTP를 강하게 탈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추정하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파워 커브인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파워 커브를 잘 만들려면 우선 피크 파워를 잘 쌓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피크 파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냥 평소에 설렁설렁하게 자출하시는 분들이 가민이나 스트라바에 이런 파워 커브를 만들어줬다고 한들, 이게 본인의 피크 파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소에 타던 파워로 만들어진 파워 커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크 파워가 아니게 됩니다. 보통 엘리트 선수들은 고강도 훈련을 하면서 이런 피크 파워들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지만, 별도의 레이스나 고강도 라이딩을 하지 않는 동호인 분들은 6주에 한 번 정도는 파워 테스트를 잘 해주셔야 되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 다리가 프레시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하고요. 힘 분배를 잘해서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더 이상 이제 밟을 힘이 없을 때까지 밟아야 하고, 결국 FTP 테스트와 똑같이 어렵고, 그리고 훈련이 경험이 없으면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게 쉽지가 않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영역대에 피크 파워를 테스트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WKO나 라이덕 같은 분석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통계적인 퍼센테이지나 기대 파워 같은 형태로 표시해서 본인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파워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피크 파워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싫어도 최소한 반드시 하나의 피크 파워 테스트는 적어도 6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하고, 여러 시간대에서 가장 파워 테스트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5분 정도의 파워 테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동호인들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그 남산 정도 어필을 PR을 시도를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 만약에 그 남산이 뭐 7분대다 6분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랩 찍어 놓고 5분만 딱 인터벌 하시고 꺼주시면 되고, 4분대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부각 가서 5분만 타야겠죠. 거리가 짧으니까. 파워 테스트를 해보면 실내와 실외가 다르고, 그 실외에서 더 많이 타시는 대부분의 동호인 분들이라면 실내에서 파워 테스트를 하는 게 좀 더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파워를 내려면 평지보다는 어필을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20분 이상의 너무 긴 파워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페이스 조절도 어렵고 노면도 일정하지 않아서 추정할 때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짧으면 역량을 추정하기에는 부적합하게 되고, 그래서 5분 정도 파워가 가장 유효하고 스스로 기량을 체크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본인의 그 역할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스프린트 선수여서 만약에 어필을 못 따라가서 스프린트 칠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모든 대회가 어필이 다 껴져 있으니까, 평지대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하는 정도가 낫지만, 이제 다양한 대회가 있다라고 하면, 평지 대회도 있고 업다운 코스도 있고 어필 대회도 있다라고 하면, 나는 단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장점에 포커싱을 맞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점인 대회 코스는 장점인 팀원들을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로 전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팀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 각 팀의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각자 임무를 주어주고, 그 대회에 너는 어떤 역할을 맡고 너는 어떤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외국 그 동호인 대회처럼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대회를 이제 한 3년 정도 직관을 해왔는데, 라스트 칠 때 리드아웃 하는 친구들도 단 한 명도 못 봤고, 어필을 할 때 리드아웃 해주는 도움 선수들도 본 적이 없었고, 자기 팀이 앞에 선두를 갔는데도 본인이 펠레톤에서 직접 나서서 그 자기 팀 동료를 잡는 것도 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는 개인 훈련이기도 하지만 어떤 팀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과 그 팀이 훨씬 더 대회를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100만 킬로 박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